상담 내용인데 네. 어떤 분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매매 계약, 사는 매매 계약을 매수하는 매수인입니다. 네. 계약을 최근에 체결했는데 그 매도인 되시는 분이 아주 연로한 할아버지예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이제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그 계약 그 현장에 이제 조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설명도 좀 하고 보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개업소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이 됐는데 네. 그 금액이 꽤나 컸습니다. 한 40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파트가 큰 아파트였어요. 그 계약금이 이제 강남이었나요? 예. 그래서 계약금이 한 4억 정도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중도금, 나머지 잔금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기를 이제 좀 앞두고 우연히 그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왜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제 집에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듣게 됐어요, 우연히. 아, 매수자가. 아니요, 그 매수자가 듣게 됐죠. 네. 그 할아버지의 그런 증상이 있다는 네. 게.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그 치매 증상 있는 분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나중에 이전 등기를 받아서 돈 다 주고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아들들이나 무슨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당연히 걱정할 법합니다. 그렇죠. 걱정할 법하고 이런 소위 말하면 의사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의사 능력이라는 게 이제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능력자니까. 네네. 그래서 이 판례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대법원 판례에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이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무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뭐 어눌하기만 하지 의사는 똑바른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몇 살 아이처럼 무능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등급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의뢰인이 계약할 때는 좀 멀쩡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왔다 갔다 하셨구나. 노인이 멀쩡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뭐 집도 못 찾아다니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치매가 있고 치매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문의한 건데 일단은 이분의 걱정은 지극히 이제 타당한 겁니다. 타당한 거고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자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잘 못한 거예요. 중개업소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의사 능력, 치매 이런 거하고 연관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은 조금 꼼꼼한 용의주도한 이런 중개업소는 상속인 될 만한 분들을 같이 오게 해요.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라. 같이.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누구세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서 그 상속인들이 만약 아들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들들을 다 오게 합니다. 동의서 받아와라. 그래야 나중에 왜냐면 야, 그것도 근데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뭐 아니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팔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큰아들이 아버지 보조해가지고 왔는데 큰아들이 돈 40억 받아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둘째, 셋째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상속 재산을 그렇죠. 아버지 재산이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그 돈은 아버지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와, 고령하실 때 이제 많이 나올 법한 그렇습니다. 사건 같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판례라든지 거래 관행상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의주도한 중개소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리고 약간 좀 어눌하다. 이러다 뭔가 싶으면, 약간, 그렇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죄송하지만, 다른 상속인 분들 좀 확인서를 좀 받아야겠다. 아들 셋이면 아들 셋. 그렇죠. 아들 둘에 딸 둘이면 네 명 네 명 다. 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개사는 그걸 이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뒤늦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의뢰인이 아유 어쩌나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뒤늦게 알고 상대방 쪽에 그 할아버지의 조카 쪽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카는 내가 왜 해줘야 되느냐 그걸 왜 해주냐 할아버지 정상인데 우리 큰아버지 정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런 현상들 이 할아버지가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만 있는 거죠. 형제만.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그 아들 조카가 나와서 도와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서류 좀 받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왜 해주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돈을 다 차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그쪽 집안이 네, 그 네. 형제가 한 명이 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형제가 두 분 있었다라고 하면 A, B 두 분 있었다라고 하면 A의 아들 조카가 나와서 일처리를 한 건데 B가 소외된 거잖아요. 모르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뒤에 B가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협조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야, 주도 면밀하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 실무 관행도 또 이제 그런 사고가 왕왕 일어나고요. 그 조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 당시에는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계약 당시에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멀쩡했느냐,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판단인데 그 뒤에 뭐 이렇게 길도 못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뭔가 감정을 했을 때, 그 할아버지 감정을 했을 때 그 계약 당시에 과연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지 부분이 논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기관 뭐 큰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감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받아놔야 되겠네요. 잔금 치르고 뭐 하기 전에. 뭘 받았나요? 그 병원에서 이제 그런 감정. 그렇죠, 할아버지.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완한다 그러면 병원 같은 감정도 좋고 아니면 제일 간편한 방법이 상속인들 될 만한 사람들의 확인서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준다잖아요, 지금. 안 해주는 거니까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하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의료기관 가서 의료기관 가서. 정신감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치매가 있다. 네. 병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치매 환자다라는 게 나타나니까 네. 그게 이제 치매 환자라도 이제 본인이 이게 그런 매매 계약의 의미 알고 있고. 그렇죠. 요 돈에 팔고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는지를 병원에서 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겠네요. 단순히 치매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알고 지금 진행했고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남겨놓으면 예. 안전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느낌으로는 그 아까 그 조카라는 사람의 예. 태도를 볼 때 그 만약에 그게 감정을 했는데 병원 데리고 가서 감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응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뭐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조카가 협조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난감해진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걸 뭐 그대로 진행하자니 너무 큰 돈이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나중에 되고. 뭐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니 또 여기서 판별 빼자니 뭔가 계약 위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약금 4억 지급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 해가지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워낙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의사 무능력이다라고 해서 계약이 무효된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개사가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워 놓으니까요. 그게 약간 정석이에요.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들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잘 안 해주고요. 아, 그렇지. 대출을 잘 안 해주고, 그 대출을 해주더라도 여러 가지 이게 백업을 좀 합니다, 그게. 어떤 백업을 하나요? 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뭐 좀 매도인 매매 계약을 한다 치면 매도자가 좀 연세가 있다라고 할 때는 녹화를 해요. 녹화를. 여러 가지를 여쭤봐요. 대출이 나가든 아니면 매도를 하든 뭐 이거 하든. 충분히 아시죠?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 줘도 되죠? 이런 재반 부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 이분은 판단 능력이 분명하구나 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면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녹화를 남겨놓고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이 절차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서 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녹화본을 뜬다는 거죠. 녹음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녹화가 더 낫죠. 그렇죠. 그죠? 네. 굳이 영상 촬영은 되는데 녹음만 핸드폰이 하여튼 찍긴 좀 그러니까 네. 녹음 틀어놓고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게 증거의 문제입니다. 이거. 증거. 녹음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녹화는 표정을 보니까요.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야, 이거 진짜 노령화 사회에 진짜. 네. 저도 은행 가면 이거는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가면 이렇게 진짜 의사 능력이 없는 할머니 하면서 네. 손주가 데리고 와요. 예. 하고 여기다 사인하고 돈을 이렇게 현찰로 뽑아가고 그래요. 예. 모르겠고 그랬어요. 잘 못하시니까. 예. 그러면서 갖고 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예. 착하다긴보다 네. 저 할머니 참 그래도 그냥 손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싹 몇백만 원 가져가네 이런 몇 번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종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은행에서 찾아가는 돈이 몇백만 원 단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되죠. 그죠? 그쵸. 근데 그거를 몇 억씩 찾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 은행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경우도 매매 대금이 40억짜리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인생이 절단 나는 거죠, 이제. 야. 잘못되면.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고.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 그냥 둘 수 없다. 차라리 내가 계약금 가지고 분쟁을 할지언정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네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나갔으니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공중개사도 이제 발뺌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몰랐다. 멀쩡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그걸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멀쩡했습니다. 내가 볼 땐 멀쩡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책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본을 떠놓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겠죠.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 빨리 계약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사례들 대부분 판례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대출건입니다. 대출. 지금 이게 대출 받고 5천만 원인 것 같아요. 5천만 원 대출 받고 그 은행에서 이제 저당 잡았는데 저당권 말소해 달라. 의사 무능력자로서 했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해 달라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보통 원고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나중에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원고를 대리하죠. 그렇죠. 소송으로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 원고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런 거에 날인했습니다.
찍을 게 엄청 많았을 텐데. 예, 방문해서 예. 다 날인까지 다 자석까지 했는데 음. 그럴지라도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 지수가 낮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 계약 2년 8개월 후에 실시된 재판에서죠. 2년 8개월 후에 실시된 신체 감정 결과 지능 지수는 73. 73. 지능 지수가 73. 아, IQ가요? 예. 그다음에 사회 연령은 6세 수준. 이렇게 와. 나타났대요.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신이 멀쩡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그 당시에는 멀쩡할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2년 8개월 뒤에 감정을 할 때 추단하는 거죠 그냥. 예. 2년 8개월 뒤에 감정을 해보니까 지능 지수가 73, 사회 연령은 6세. 그 다음에 이름도 못 쓰고 셈도 못 한다는 거죠. 간단한 셈도. 완전 의사 무능력자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원고의 본래 지능 지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자, 이렇다면 원고가 그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고 이에 대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의사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네요. 은행은 전자증권 말소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돌려받는 돈도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뭐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얼마나 돌려받을지 하는 부분도 이제 또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거기도 그럼 간과했네요, 그걸. 은행도. 네, 그렇습니다. 은행도. 예, 이게 2002년도 판례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확인해야 되겠네요. 뭐 대출이건 아니면 집 계약할 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보다는 네, 약간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네, 네. 한마디로. 네. 이런 사람이 오면은 이제 은행에서 조금 해야 됩니다, 더. 더 확인 절차 그랬습니다. 꼼꼼히. 예. 근데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진짜 이제 노령화 이제 막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약할 때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이게 큰 거래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겁을 내요.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 정신 상태가. 외관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웃고 뭐 이렇게. 맞아요. 나이스한데, 맞아요. 실제로는 막 치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더 안 들키려고 그러고 웃으세요. 예. 맞지. 이러면서 그냥 감추시고 자기 말 안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중요한 법률 거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자기 스스로를 뭔가 법률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뭐 팔기도 팔고 뭐 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년 후견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성년 그렇죠. 후견인. 네, 그렇죠. 그 제도이고.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또 거래하는 사람도 성년 후견인 좀 결정하시면 어떠냐. 이렇게 좀 아예 안전장치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처럼 이 사건처럼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계약,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사심이 있을 수 있는 그 조카의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이런 사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